그 DSP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원래 저번 주 말이죠. PWM 강의를 했는데 강의를 하고 학부생들이랑 실습을 해보니까 약간 좀 더 보강해야 할 부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강의했던 내용 말고 약간 변경된 것들 좀 추가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지금 화면에 PPT를 띄워 놓으셨다면 지금 날짜랑 버전이 좀 바뀌어 있을 텐데요. 페이지 240페이지고 7월 27일 V1.1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자료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선은 좀 내용이 이제 PWM 관련된 설명 내용이 많아져서 제가 중간중간에 부 제목을 좀 달아놨어요. 그래서 한번 자료 이렇게 넘겨서 보시면 이렇게 지금 243페이지 이렇게 제목 하나 나와 있고 다음 내용 쭉 넘어가고 그리고 251페이지 여기 또 이제 EPWM 세팅이라고 해서 제목 하나 나와 있고 이렇게 또 다음 내용 나오고 그래서 중간중간 좀 소제목을 달아놨습니다. 이제 이게 그냥 구두로 했을 때는 별 문제 없었는데 이제 여기 약간 좀 내용을 추가하다 보니까 너무 내용이 쭉 연결돼 가지고 보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자료를 약간 수정을 했고요. 이제 좀 약간 좀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할게요. 우선은 277페이지 자료를 보셔야 됩니다. 277페이지는 저희 학교에서 주로 PWM을 쓰면 업다운 모드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업이나 다운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저도 제 과제 하면서 업이나 다운을 쓴 적이 거의 없어가지고 그냥 이그샘플도 그냥 저희가 연구실에서 쓰는 코드도 그렇고 항상 업다운만 쓰다 보니까 다른 거를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제 좀 학부생들 데리고 뭐 이것저것 이제 뭐 숙제 이렇게 간단히 해볼 수 있게 실습 숙제 내면서 해보니까 요게 약간 주의할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해가지고 그 부분을 좀 설명하려고 내용을 추가를 했습니다. 우선은 앞장을 좀 봤었어야 되나? 요 앞장 이렇게 여기 지금 271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저희 지금 연구 추리에서 쓰는 코드인데 이 중간에 그 EPWM1 reg.aqctla.bit.cau 해가지고 액션 퀄리파이 컨트롤 레지스터 A라는 레지스터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 연구실은 업다운 모드를 쓴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화면에 지금 TB 카운트 업다운이라고 지금 설정해서 쓰고 있어요. 업다운 모드에서는 PWM으로 나갈 어떤 동작을 제어하는 액션 퀄리파이 컨트롤 레지스터 설정을 CAU랑 CAD를 이렇게 각각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 모드를 바꿔서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제약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U라고 붙은 거는 이제 카운터 값보다 이 컴페어 A가 더 높을 때라는 약인데 요거는 카운터가 업 방향일 때만 적용이 됩니다. 하고 CAD는 카운터 값보다 컴페어 A 값이 낮을 때의 기준인데 이거는 다운일 때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업다운 모드를 설정했을 때는 CAU랑 CAD를 같이 설정하셔서 쓰면 돼요. 아니면 어느 한쪽만 쓰셔도 되고 근데 타이머 카운터 모드가 업이면 업과 관련된 설정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타이머 카운터 모드가 다운일 때는 이 다운만 설정이 돼요. 그러니까 뭐뭐뭐 다운 이거 다운이란 글자가 들어간 애들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학부생 데리고 했던 연습하다가 이제 이런 문제점이 문제라기보단 원래 그랬던 건데
업다운만 실컷 쓰다 보니까 업이랑 다운이랑 서로 특성이 다른 거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278페이지를 보면 그 EPWM의 카운터 모드랑 관계없이 적용되는 거는 그 GRO랑 PRD라고 하는 두 개입니다. 얘네들은 모드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근데 그 CAU, 그러니까 업이라고 끝나는 애들은 반드시 업일 때 써야 됩니다. 그때만 적용이 돼요. 이때는 만약 카운터가 업 모드일 때는 이 다운은 반드시 노 액션을 설정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디폴트 값이 노 액션이에요. 근데 이 278페이지의 코드는 이게 내가 사용자가 이 모드를 막 바꾸면서 실험하는 코드를 짜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드 체인지에 대한 이 코드가 나왔는데 이게 그 모드에 맞게 설정을 해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카운터가 다운일 때는 CAD 조건만 적용이 됩니다. 얘는 적용이 안 돼요. 이거 다운 모드일 때 업 모드 설정하면은 PWM 안 나와요. 해가지고 요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또 저처럼 또 업다운만 쓰신다든가 뭐 업만 쓰신다든가 다운만 쓰신다든가 뭐 이런 분들이라면 이게 뭐 갑자기 뭐 막 바꾸려고 하면 뭐 안 되는 거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좀 주의해서 쓰시라고 요 장표를 하나 더 넣었고요. 여기 지금 278페이지입니다. 뒷장은 뭐 이제 그 세부에 대한 상세 내용이에요. 그래서 업 모드에서는 업으로 끝나는 조건만 적용이 됩니다. 나머지 다운으로 제어하는 거는 반드시 AQ 노 액션을 설정하셔야 돼요. 반대로 카운터 다운 모드라면 CAD, CBD만 적용이 되고 CAU, CBU는 반드시 AQ 노 액션을 설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 화면에 보이는 코드는 제가 그 구글 드라이브로 공유를 이제 해놓을 텐데 참고하셔가지고 뭐 실습을 하시거나 예제 연습하실 때 뭐 동작 안 되는 거 나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저한테 연락 주세요. 우선은 여기는 여기까지 설명하고요. 설명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이게 소제목 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쭉 내려서 데드 타임 컨트롤 다음에 이제 이벤트 트리거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할게요. 그 기존 자료가 EPWM 설정 관련된 것만 말씀을 드렸더라고요. 실제로 우리가 PWM을 쓰면은 인터럽트를 쓰잖아요. 그래서 PWM 모듈 안에는 이벤트 트리거라고 하는 PWM 모듈의 인터럽트 제어기 이런 게 있어요. 그거를 여기서는 이벤트 트리거라고 부르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290페이지부터 추가해 놨습니다. 내용이 약간 좀 많아요. 우선은 좀 구조를 보셔야 되는데 우선은 그림 좋아합니다. 그림. 처음에 그림을 딱 봐야지 이해하기가 좋잖아요. 우선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그 CPU는 CPU 쪽에 해당하는 인터럽트 제어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역에서 제어하는 그 인터럽트 제어 구조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PIE라고 부르는 파트가 있는데 걔는 CPU의 자원이에요. CPU에 설정하는 거고 여기서 이벤트 트리거와 인터럽트는 EPWM 모듈 안에 있는 PWM 모듈의 자원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왼편에 인터럽트를 발생시킬 어떤 조건들에 대한 몇 가지 예제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실제 인터럽트랑 이제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릴 ADC 변환 트리거와 관련된 신호 두 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동작 제어를 이벤트 트리거에서 해줍니다. 그래서 291페이지를 넘기면 이것도 제약이 있어요. 이제 막상 또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제약적인 부분을 설명을 해야 되더라고요. 이게 우선은 화면에 EPWM 9까지 설명되어 있잖아요. 292페이지를 보시면 그 EPWM 9까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28335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28335도
예전에는 대장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대장의 자리는 우리 28377 위 형님들한테 넘겨주고 동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기능이 확장되었기 때문에 그 확장된 거에 대한 추가 설명이 들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이거 28335에는 그 여섯 번째까지 있어요. 아홉 번째까지 있나? 아홉 번 7, 8, 9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는 네, 일단은 뭐 이렇다는 겁니다. 다 참고하시고요. 근데 이걸 저도 이제 무의식적으로 써오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안 한 건데 그 나중에 ADC 설명할 때 설명이 나옵니다만 ADC랑 연동이 되는 EPWM 모듈의 스타트 오브 컨버전 트리거는 신호가 딱 두 개입니다. 두 개예요. 중간에 여기 X라고 있죠? X에 숫자가 안 들어가요. 그냥 숫자에 관계없이 EPWM-S X SOCA라는 신호 하나, 그리고 EPWM-X SOCB라는 신호 하나, 딱 두 개만 받아줘요. ADC 컨버전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오른쪽에 보이는 우리가 지금 28335는 EPWM 모듈이 6개인데 그 그림으로 그려놨듯이요. 1, 2, 3번끼리 묶여 있고요. 4, 5, 6번끼리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연구실도 이제 뭐 PWM을 많이 쓰지만 6개까지 쓰는 코드는 사실은 없거든요. 설정은 그렇게 되어 있긴 합니다만 주로 1번, 2번, 3번 많이 쓰고요. 4번, 5번은 또 따로 쓰고. 근데 4번, 5번을 쓰더라도 AD 변환에 대한 주체는 대부분 EPWM1에다가 많이 물려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 독자적으로 써야 되는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설정상의 주의를 해본 적이 없는 거죠, 저희도. 그래서 그 주의점을 말씀드리려고 이 장표를 넣게 됐어요. 그래서 PWM은 1번부터 6번까지 6개고 CMPA와 CMPB 안에서 움직이는 컴페어 레지스터가 2개가 있는데 모듈마다 2개의 신호, 총 12개의 신호가 나옵니다. 근데 12개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AD 변환이랑 연결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3개씩 묶어서 위아래 3개씩 묶어서 총 4개의 신호가 있고요. 4개 중에서 A랑 관련된 거 2개, B랑 관련된 거 2개가 또 오어링이 돼서 결과적으로 EPWM X SOCA라는 신호 하나, EPWM X SOCB라는 신호 하나에서 신호 2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떠들려고 하는 거냐? 혹시라도 EPWM 채널을 1번부터 6번까지 다 써야 된다. 근데 2개가 각각 그 6개가 서로 완전 개별 아이솔레이션 된 모듈이 아니라 서로 약간 신호가 연동되어 있는 구조라는 거죠. 왜냐면은 28335 안에 있는 AD 컨버전은 숫자가 1개거든요. 숫자가 딱 1개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AD 컨버전을 쓸 수 있는 그 어떤 선점할 때 각각의 EPWM 6개가 독자적으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AD 컨버터가 1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A랑 B 2개 정도까지 나눠 놓은 것 같고 이 각각 2개라는 것도 내가 최대한 다 이 자원을 쓰려면 EPWM 1, 2, 3이 SOCA를 쓴다. 그러면 EPWM 4, 5, 6은 SOCB를 써야 됩니다. 요게 주의할 점이라는 거죠. 최대한 허용되는 모든 인터럽트를 동원해서 쓰겠다면 이게 인터럽트가 아니죠. 이거는 트리거 신호인데 ADC랑 연결된 최대한의 트리거 신호는 단 2개뿐이고 2개를 다 쓰겠다면 이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1, 2, 3번끼리 묶고 4, 5, 6번끼리 묶은 다음에 A나 B를 뭐 순서는 어찌 됐든 간에 이렇게 따로따로 써야지 그 자원을 다 쓸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AD 변환 조건이 뭐 채널 있는 것만큼 자유롭진 않다. 이 말씀이죠. 예. 그래서 좀 주의가 필요하다. 예. 자세한 내용은 글 보시고요. 또 우리 컨트롤 슈트에 ADC 변환 쪽에 내용이 잘 나와 있으니까 또 따로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93페이지는 이제 그 여기 이제 이벤트 트리거에 대한 약간의 상세 블록도인데요. 컨트롤 슈트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제 제가 좀
그림은 그냥 눈으로만 쓱 보고 지나가실 테니까 미리 좀 살짝 자세하게 해서 보시면 뭐 이제 여러 가지 입력 조건들이 있다라는 거죠. 뭐 EPWM 기본적으로 그 CMPA랑 CMPB 가지고만 두티를 제어하니까 이 조건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블럭도에서 나누기 n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어떤 신호가 들어오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트리거 신호들이 들어왔을 때 그 위쪽에 인터럽트를 발생하거나 아래쪽에 SOC 신호를 발생할 때 중간에 그냥 n으로 나눠서 그러니까 카운팅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라는 거를 그림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카운팅해서 신호를 몇 개씩 모아서 발생을 하는 거죠. 뭐 이제 이미 2833을 써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그 우리가 EPWM 인터럽트가 뭐 50kH다 하면 50kHz니까 한 주기 인터럽트가 생기는 주기가 40마이크로세크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40마이크로마다 무조건 하드 리얼타임으로 제어를 하려면 어떤 연산량이든 40마이크로 이내에 해결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이제 제어하는 알고리즘에 따라서 이게 실수 연산이나 알고리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면 그 한 주기, 인터럽트 다음번 주기까지 그 실행되어야 하는 알고리즘 코드가 끝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끝나기도 전에 인터럽트가 발생해 버리면 이제 뭔가 오동작이나 연산 오류가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제 적절한 어떤 제어 대상에 따라서 50km PWM이지만 인터럽트는 이제 뭐 두 번마다 한 번씩 해서 25kHz로 발생시키거나 최대 세 번까지거든요. 세 번이면은 50km에서는 한 16.66kHz마다 인터럽트가 생기는 거네요. 그래서 인터럽트는 발생하지만 연산 하는 것 자체는 그쵸. 예. 이게 약간 좀 조율이 가능하다. 예, 이런 거가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 그림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293페이지 내용이었고요. 294페이지를 넘기면 그래서 이제 요 전체적인 모습인데 우선 오른쪽에 있는 먹스 이 평행사다리꼴은 그 디지털 논리 회로 같은 거 배우시면 그 먹스라는 소자잖아요. 그래서 입력의 지금 8개 조건에 대해서 내가 어떤 거를 쓸지 이벤트 트리거 셀렉션의 약자인 것 같네요. 이렇게 넣어주면 인터럽트가 생깁니다. 그럼 여기서 그 나중에 나오지만 인터럽트 트리거 이게 뭐지 포스 컨트롤인가 이렇게 강제적으로 여튼간에 뭐 강제로 발생한다 뭐 이런 레지스터가 있어요. 해가지고 강제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떤 카운팅을 하는 카운팅 주기를 설정하면 실제 인터럽트가 발생하는 카운팅에 따라서 실제 인터럽트가 이쪽으로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게 블록 다이어그램에 그런 어떤 동작에 대한 설명이 이미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좀 약간 다른 게 있어서 실제로 이 기능을 쓴 적은 없거든요. 저도요. 왜냐면은 저희 연구실은 무식하다면 무식하지만 저희는 인터럽트 플래그를 직접적으로 제어를 하거든요. 이제 아시다시피 인터럽트가 실제 발생하지 않더라도 플래그 비트의 어떤 데이터를 조작하면 그 인터럽트가 발생하는 효과가 나거든요. 우리가 보통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를 발생시킨다고 말하는데 보통 이걸 많이 쓰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EPWM 같은 경우는 플래그가 있지만 별도로 또 소프트웨어로 강제로 제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그 비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동작 특성 차이가 있냐라고 이제 궁금해 하실 것 같기도 해서 우선 추정으로 보면은 우리가 그 첫 EPWM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PWM 동작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사실은. 물론 CPU의 시스클럭 아웃에 동기화돼서 엄청 고속 동작을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CPU 명령어에 준하는 동작인 거예요. 왜냐하면 CPU 인스트럭션은 매 클럭 하나마다 움직이잖아요. 근데 명령어 한 클럭, 명령어 하나도 아니고 명령어에 한 클럭 들어갈 때 이미 EPWM 카운터나 이런 애들은 한 클럭씩 동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있는 인터럽트 발생을 제어하는 ET 트리거 모듈도 그런 속도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는 내가 예를 들어 이런 플래그 비트를 명령어로 제어하게 되면 이미 명령어를 제어하려는 그 순간에 얘 하드웨어가 더 빠르기 때문에 하드웨어 상으로 뭔가 인터럽트가 발생하거나 이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플래그를 지운다? 지우는 명령이 이렇게 가기도 전에 이미 인터럽트가 막 생겨서 안에서 뭔가 동작을 막 하고 있는 거죠. 워낙에 동작 이게 빠르니까. 근데 물론 그런 경우는 굉장히 특수한 경우이긴 하겠지만 만약 그런 경우도 산정을 한다면 이런 인터럽트 플래그를 직접 제어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거는 우리가 28335가 명령어가 설명했었나 이거? 그 8단계 파이프라인이 8단계로 돼 있거든요. 아, 그 멀티데이 워크숍 때 설명했네요. 그 명령어 하나가 실행되는데 클럭이 8개가 필요해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뭔 얘기냐면 명령어가 한번 실행되려면 여하튼 간에 뭐 최고의 조건, 최상의 조건으로 PWM을 설정해 놨다면 그 시스 클럭이 150메가일 때랑 맞춰져 있기 때문에 명령어 하나 실행되면 이미 PWM 카운터는 8클락이 증가하는 거고 8클락 내에서 어떤 플래그가 초기화되거나 초기화 안 되거나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명령어 실행되는 것보다 빠르니까. 해가지고 이게 플래그 제어가 직접적으로 내가 꺼라라고 하면은 끄는 명령어가 실행되는 도중에 이미 켜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어가 안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는 이제 외부에다가 아예 이 PWM 동작이 동일하게 어떤 이걸 뭐라고 할까요? PWM 그러니까 이벤트 트리거의 소스 그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8개의 소스 8개의 소스를 소프트웨어적으로 모사하는 레지스터를 하나 더 준 거죠. 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추정이에요, 추정. 이게 틀릴 수도 있지만 여하튼간에 그러한 재밌는 구조를 취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294 내용은 한번 쭉 보시고 그러면 295페이지 해서 이벤트 트리거 레지스터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ETFRC는 이벤트 트리거 포스 레지스터였네요. 또 소프트웨어 포스라고 주셨으면 더 소프트웨어 포스 맞네요 밑에. 소프트웨어 포스 레지스터라고 쓰기가 귀찮았나 봅니다. 이거 XFRC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튼간에 보시면 플래그 지우는 거. 이것도 있네요. 이게 보통은 플래그를 지울 수 있어요, 직접 레지스터에서.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플래그를 지우는 그 이벤트 트리거 클리어라는 레지스터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앞서 설명해드린 이 FRC랑 마찬가지로 뭐냐면 이 플래그의 반응 속도가 CPU 명령어 하나보다 더 빠르다니까요. 이 명령어 하나가 8파이프란 8단계인데 각 단계별로 클럭 하나씩 동작하거든요. 근데 이 PWM 카운터도 그거에 맞춰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최고 속도로 세팅을 하면은 그러면은 플래그를 지워라라고 하는 명령어 지우기 전에 플래그가 생겨나는 그 약간의 오류 같은 충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파이프라인을 깨먹는. 그런 거를 그냥 명령으로 일단 분리를 한 거예요. 레지스터를. 어차피 내가 명령어로 지우면은 나의 의지와 다르게 안 지워질 가능성이 있으니 아예 레지스터에다가 어떤 명령어를 딱 지우는 명령을 넣어놓으면 지가 파이프라인 잘 조정해가지고 그렇게 플래그를 지우는 거죠. 이 FRC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이벤트 트리거 클리어 레지스터랑 이 포스 레지스터를 보고 생각을 한 게 이 PWM 동작이 워낙 고속이기 때문에 플래그를 내가 마음대로는 제어할 수 있지만 마음대로 제어했을 때 과연 내가 원하는 동작이 그때마다 바로바로 탁탁 튀어나올 것이냐라는
라는 고민을 TI에서 한 거고, 그거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제 별도의 제어 방법을 구축해 놨다. 네, 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고 주된 그 이벤트 트리거의 제어 레지스터는 이벤트 셀, 이벤트 PS, 여기에 빠졌는데 이벤트 컨트롤이라고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벤트, 이게 컨트롤이 아니었네. 이렇게 PS랑 셀 두 개만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나 왜 컨트롤 갑자기 생각났지? 네, 일단은 그 두 가지가 주 레지스터, 제어 레지스터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할게요. 우리 연구실 명지대학교는 EPWM 설정과 관련된 코드는 다 EPWMC라는 부분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 쓰는 건 아니지만요. 한 개를 쓰던 두 개를 쓰건 그냥 6개는 다 설정되어 있어요. 6개는. 물론 6개 설정해도 관계없습니다. EPWM 핀, 피지컬 핀의 그 멀티펑션을 바꿔야 되거든요. 핀 설정을 해줘야지만 그 신호가 나가기 때문에 여기 설정이 나도 별 관계는 없죠. 물론 그 에너지 소비율 같은 거에 민감하신 솔루션이라면 안 쓰는 PWM은 설정 안 해놓으셔야 돼요. 이 PWM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카운터 동작이 CPU 속도랑 거의 같거든요. 하니까 스위칭 속도가 높은 레지스터들은 대부분 소비 전류가 많아요. 그래서 PWM을 굳이 안 쓰시는데 막 뭐 에너지량이 민감하다라던가 뭐 그런 분들은 아예 안 쓰는 거는 설 기능을 안 해놓는 게 답입니다. 그래서 뭐 상세한 부분들은 나중에 뭐 이렇게 쓰시면서 보시면 되고요. 네,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그 연구실에서는 위쪽에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거 중간중간이란다. 각 PWM의 설정은 이게 차례대로 되어 있는데 이벤트 트리거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쪽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좀 더 추가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인터럽트가 발생하는 설정이나 제어는 이 이벤트 ET 뭐뭐뭐라는 얘네들을 건드려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이그젠플은 PWM1을 기준으로 지금 저희가 쓰는 예제 파일이라서 EPWM1 레그점 etps.bit 뭐뭐뭐 그다음에 .etcell .bit 뭐뭐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마지막에 플래그 지우는 etclear 뭐뭐 이렇게 그 EPWM1 모듈과 관련된 이벤트 트리거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PWM 인터럽트를 쓰는데 그 PWM 인터럽트 제어하는 부분을 설명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자료 보강상 첨부해놨고 중요한 건 요 네 가지입니다. 요 네 줄이고요. 그 앞서 이제 모듈에서 설명했다시피 우선은 ET 밑줄 1 ST는요. 여기 0번 1번 비트인데요. 그 0이면은 동작하지 않는답니다. 0이면은 뭐 인터럽트 쓰지 않겠다는 뜻이고요. 0, 1이면 조건이 한 번 생기면 무조건 인터럽트 발생. 당연히 2비트니까 1, 2, 3 그쵸? 1, 2, 3에서 퍼스트 이벤트, 세컨드 이벤트, 서드 이벤트에서 인터럽트 조건이 3번까지 발생해야지만 실질적으로 인터럽트가 발생하도록 하는 것까지 가능하죠. 하는 것까지. 물론 이게 더 클럭이 많으면 좋았을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 정도도 뭐 굉장히 큰 영향을 주죠. 어떤 연산 속도에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터럽트를 발생시키는 코드를 보통은 그 지금 그 카운터 레지스터, 그러니까 PWM의 카운터 레지스터가 0에서부터 쭉 올라가잖아요. 어디까지? 그 그러니까는 그 타임 베이스 피리어드 레지스터 값까지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딱 닿으면 인터럽트 인터럽트가 발생할지 안 할지는 여기서 고르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발생할 거냐를 고르는 거죠. 그래서 0으로 초기화 될 거냐, 아니면은 그 PRD 값까지 딱 다다랐을 때 할 거냐, 아니면 그 카운터 값이랑 CMPA랑 뭐 이렇게 같을 때, 다를 때, 증가할 때, 감소할 때 언제 할 거냐, 뭐 이제 이런 뜻입니다.
뭐 요 조건 같은 경우는 뭐냐면 카운터 값이 항상 이렇게 띵 카운터 레지스트 값이 0에서 그 PRD 값까지 증가했다 내려왔다. 이건 업모드일 때네요. 다운 모드일 때는 증가했다가 내려왔다. 증가했다 내려왔다인데 요 밑에 네 개는 뭐냐면 요 중간에 예를 들어 CMPA라고 있으면 요 앞에 거는 뭐냐면 타이머가 인크리멘팅 하는 중에 같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요 조건이에요. 요 조건입니다. 하고 두 번째 거는 타이머가 디크리멘팅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요 조건이네요. 이거 아시겠죠? 이거 뭐 이 정도 영어는 해석하시리라 믿고 하고 CMPB, CMPA에 따라서 각각 발생할 수 있고요. 네,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이머 카운터가 초기 상태일 때 최대치에 다다랐을 때 그리고 CMPA, CMPB랑 했을 때 여기서 뭐 질문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카운터가 0에서부터 TB-PRD까지 다다르면 0으로 자동으로 초기화 되나요? 자동으로 초기화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PWM 주기를 100으로 해놨어요. 그러면 카운터가 0에서부터 1, 2, 3, 4, 80, 90, 97, 98, 99, 100이 되면 바로 0으로 됩니다. 99에서 100 가는 순간 0으로 떨어져요. 물론 모드에 따라 다릅니다만 만약에 업다운이면 99, 100 하고 다시 99, 98, 99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해가지고 카운터는요 뭐 예를 들어 0에서 100까지 가면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계속 혼자서 오르락내리락 동작하는 겁니다. 그 와중에 PWM 발생하는 거는 CMPA, CMPB랑 비교해서 발생하는 거죠. 인터럽트도 그 조건을 맞춰서 발생하는 거고. 그래서 298페이지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실질적으로 인터럽트 발생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요거 유노 이거 아닌데 지금 제가 지금 섬뜩 놀랐네요. 섬뜩 이거 아니었습니다. 이거 큰일 날 뻔했네. 뭐냐면 이거 아닌데 포인터 잉크색 레이저로 해야 되나? 레이저. 뭐지? 레이저가 아닌데요? 펜. 자, 뭐냐면요. 이거 플래그 레지스터예요. 여기 위에 없어요. 없는데 이제 왜 말씀드리냐면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인터럽트에 대한 부분을 이제 약간은 좀 더 설명하다 보니까 요걸 넣은 건데 모든 페리페럴 모드에는요. 인터럽트를 발생시키는 플래그라는 레지스터나 비트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99페이지인가? 요 장표에서는 PWM과 관련된 플래그 레지스터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코드 상에는 플래그를 뭐 어떻게 한다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죠? 없는데 이 플래그는요, 2833 시스템이 부팅하고 나면은 초기 값을 가져요. 플래그들은 당연히 어떤 동작을 하지 않는 초기 값을 갖는다는 거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내용인데 뭐 이런 거 혹시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사용자가 프로그래머가 코드를 제어해서 뭔가 초기화하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제어 레지스터든 플래그든 이런 것들이 동작을 하지 않는 디세이블 상태를 주로 초기화 조건으로 가진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지금 이 PWM 인터럽트는 요놈이 인터럽트 소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PWM1 레지스터를 지금 제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따 밑에 거 두 개를 설정하면은 ET 비트의 인터럽트 이네이블 이라는 걸 제어하면은 얘가 어느 플래그에 영향을 주냐면 요 플래그 ET 플래그의 int라는 플래그에 영향을 줍니다. 인터럽트를 쓰지 않아도요. 아까 인터럽트 조건 그 카운터가 0인 조건이 발생하면 여기 1이 써져요. 자동으로. 지금 이 명령어가 실행됐기 때문에
이 명령어가 실행된 후라면 카운터 값이 0인 조건이 발생하면 플래그는 자동으로 써져요. 단지 인터럽트가 안 걸릴 뿐. 예, 그렇다는 겁니다. 예, 그거에서 플래그는 인터럽트 발생 조건이 맞으면 인터럽트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유무랑은 관계없이 이렇게 독자적으로 플래그가 체크가 됩니다. 띵하고. 그래서 여기 밑에 이제 설명해 드리겠지만 인터럽트 클리어 et 클리어 비트 인트라는 이거를 따로 해주는 거예요. 플래그를 한번 지워주는 거죠. 인터럽트 위에 거는 인터럽트 실행하는 문장인데 얘는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럽트 이네이블 했는데 예상치 않게 바로 카운터 인터럽 EPWM 카운터 레지스터가 우연히 0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바로 인터럽트가 팍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고자 이렇게 클리어를 하는 거에 있다는 거죠. 근데 클리어하는 대상체가 이 플래그 레지스터인데 플래그 레지스터 코드를 제어하는 이 레지스터가 여기 등장하는 일은 거의 잘 없는 게 아니라 가끔 있어요. 원래는 et 클리어 비트 인트가 아니라 et 플래그 비트.점 인트에다가 어떤 값을 조작을 해서 바로 쓸 수도 있거든요. 쓸 수도 있는데 보통은 대부분 그런 식이에요. 근데 이 PWM은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여기 보면 여기가 얘는 아예 리드만 있네요. 그러니까 읽기만 가능한 겁니다. 쓰기는 안 되고. 뒤늦게 제가 또 뒷북을 치네요. 이게 이 PWM 모듈을 설계할 때 TI의 설계자분들이 특수하게 설계했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다른 이제 인터럽트 설명할 때 보시면 인터럽트 플래그는 대부분 리드라이트가 다 허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플래그 자체 조작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근데 얘는 보니까 플래그에 리드만 있고 라이트가 없네요. 그러니까 쓰기 동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읽기만 되고 하니까는 당연히 et 클리어처럼 전용으로 지우는 레지스터가 따로 생긴 거네요. 뭐 왜 무슨 이유로 이렇게 복잡한 구조가 됐는지는 저도 뭐 내부 사정이야 모르겠지만 어림짐작하건데 이 EPWM 동작 속도랑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일단은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좀 더 이해하시기 쉽지 않으실까 일단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100페이지 숫자가 빠졌나 본데요. 298 페이지를 제가 초기 안 했네요. 이게 298 299인데 이자가 요거 뭐 가려져 있나 보네요. 일단 좀 조정해야겠네. 299페이지 설명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네블이 죄송합니다. 298페이지 보시면 소스 설정하는 것만 설명했는데 인터럽트 이네이블이 있었네요. 여기요. 인터럽트 이네이블 비트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럽트를 활성화한 거죠. 죄송합니다. 이게 앞쪽에 있었는데 미처 못 보고 지나쳤네요. 요거랑 요 두 개를 설정한 거였네요. 그죠? 그 다음에 저기 플래그라는 게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 마지막에 혹시나 있을지 모를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여기 가려져 있긴 좀 옮겨야겠네요. 그 인터럽트 플래그를 지우는 그 레지스터를 따로 조작을 해서 플래그를 지우는 거다. 그래서 1을 쓰면 지워진다.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다른 모듈에도 이런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EPWM은 일단 채널도 많고 이 관련된 인터럽트들도 엄청 많거든요. 나중에 PI 벡터를 보면 해서 그 인터럽트 초기화 순서를 TI에 권고하는 게 있어요. 우선은 PWM 제어하기 전에 그 광역 인터럽트 플래그를 꺼가지고 전체 인터럽트를 하지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각각의 PWM 인터럽트를 꺼야 돼요. 방금 전에 etcell int enable이란 비트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그걸 꺼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각각 개별적으로 EPWM 내부에 카운터가 막 증가하면서 어떤 조건들 그 인터럽트 조건이 다다르면 플래그를 계속 띄우거든요. 하니까는 물론 그런다고 인터럽트가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떤 정석적인 방법에 대한 설명인 거죠. 여하튼간에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코딩가는 누구에게든 설명 가능한 아주 합리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게 맞잖아요. 뭐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이거는 맞지 않잖아요. 이렇게 아주 정량적이고 형식적인 방법에 대한, 그죠?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근데 일단은 코딩도 습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전하게 프로그램 짜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죠. 안 그러면 나중에 뭐 초기화가 안 돼서 무슨 문제가 생긴다든가, 뭐 내가 PWM 이거 레지스터 세팅하려고 하는데 막 서로가 주기가 서로 다르게 막 움직여가지고 뭐 싱크가 하나도 안 맞는다든가 이러면은 곤란하잖아요. 특히나 이 TV 클럭 싱크 같은 경우에는 이게 PWM 카운터가 다 고속 동작이다 보니까 이 PWM 1 설정하고 2 설정하고 3 설정하면 이 세 개가 카운터 증가 속도가 틀려요. 주파수가 똑같이 설정해도 카운터 값 증가하는 게 틀리거든요, 서로. 그러니만 이게 예를 들어 뭐 삼상이나 뭐 이상이나 아니면 뭐 다중 병렬 벅 이런 어떤 토폴로지를 구현할 때 이게 PWM 나오는 주기가 다 제각각이거든요. 하니까는 이제 클럭을 어떤 식으로 싱크를 할 거냐라는 이런 제어 레지스터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어느 타이밍에 하는 게 좋냐 이거죠. 이제 하면은 인터럽트를 다 끄고 얘를 동기를 맞춰라 이런 거죠. 그리고 플래그들도 지우고 개별 인터럽트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역을 키면 된다. 뭐 이제 이런 아주 정량적인 방법에 대한 TI의 권고 내용이 있고요. 뭐 이 방법대로 짜면은 프로그램 짤 때 좀 귀찮은 것도 있긴 하겠지만 어차피 대부분의 PWM은 초기 함수 부르고 나면 사실 그 다음부터는 잘 손을 안 대거든요. 그러니까 코딩도 습관이라는 개념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초기화 할 때 주의해서 할 필요가 있다. 뭐 그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02페이지는요, 그 ADC, SOC-A에 대한 얘기인데요. 아무래도 요 지금 자료가 PWM 관련된 것까지만 지금 설명이 됐기 때문에 ADC 관련된 거는 또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오늘 설명할 내용은 AD 컨버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AD 컨버전을 제어하기 위한 EPWM에서 설정하는 레지스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EPWM의 내용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 보충을 할게요. 우선은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저희 명지대학교에서는 각 모듈마다 관련된 거는 그쪽 모듈에 몰아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ADC가는 PWM 레지스터지만 AD 컨버전이랑 관련된 애들은 그 ADC 쪽에 있어요. 왜 이렇게 했냐? 우연히 그렇게 되어 있는 코드를 사용하고 있어서 라고 하면 너무 궁색한가요? 우선은 코드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일단 이렇게 설명했고요. 이거는 이제 회사라든가 좀 규모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미리 좀 합의를 보셔야죠. ADC 관련된 레지스터는 장소 불문하고 ADC 함수에만 넣어놔 라든가, PWM도 장소 불문하고 PWM 뭐가 포함된 레지스터는 모두 다 PWM 쪽에 넣어놔, 이렇게 규칙을 정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규칙은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끼리 잘 상의하셔서 결정하시고요. 우선은 제가 우연히 지금 학부생들과 같이 하는 이그젬플 코드는 이게 ADC 관련된 거는 ADC 쪽에 있습니다. 해가지고 PWM이 아니라 요 코드 중에 ADC 여기를 찾으면 요 밑에 네 줄이 있어요. 자, 이 위쪽에 있는 여기 화면상에 69번 줄 위쪽에 있는 애들은 다 ADC랑 관련된 놈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ADC 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밑에 네 줄을 설명할게요. 우선은 뭐 지금 이그젬플이 그 PWM1 모듈과 관련된 인터럽트만 쓰고 있어서요. 이거 하나만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우선은 ET셀, 이벤트 트리거, 셀렉션 레지스터. 사실 컨트롤이란 말이 사실 더 좋은데 장명법이 약간 이것도 좀 마음에 썩 들진 않죠. 왜 셀렉션이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간에
요건 16비트 레지스터인데요. 여기 보면 아까 인터럽트 소스랑 인터럽트 이네이블 있죠. 얘네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SOCB랑 SOCA를 설정하는 게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제가 이제 앞서 설명했지만요. SOCA라고 하면은 요 X가요. 숫자가 아니에요. 1, 2, 3, 4, 5, 6 어떤 놈이든 없다는 거예요. 그냥 SOCA를 설정된 거면 걔네들끼리 오어링 돼서 일로 들어와요. 그래서 ADC 변환과 관련된 EPWM 모듈에서 받는 신호는 딱 두 개입니다. SOCA, SOCB 두 개예요. 근데 SOCA가 1번, 그러니까 PWM 1번이 될지 2번이 될지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오어링 돼서 오니까. 그 자세한 얘기는 아까 전에 그 위쪽에서 한번 했었죠. 그거 한번 기억을 되새기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우선은 SOCA, 그러니까 스타트 오브 컨버전 A 채널 그 이네이블 한 거고요. 요거 변화는 언제 할 거냐. 이제 그 보통 ADC는 ADC 독자로도 움직이지만 보통 저희 전력전자 쪽에서는 PWM이나 이렇게 동기화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EPWM1의 그 조건, 인터럽트 조건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럽트 조건 봤던 8가지 조건, 무슨 리저브드라서 안 쓰는 것도 있긴 한데 여하튼 간에 타이머 카운터가 0일 때, 타이머 카운터가 주기값이랑 같을 때, 하고 타이머 카운터가 증가하는 도중 CMPA랑 같을 때, 타이머 카운터 값이 감소하는 도중 CMPA랑 같을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쭉 조건들이랑 해가지고 컨버전을 맞출 수가 있죠. 이런 컨버전을 이 PWM 인터럽트랑 다르게도 설정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뭐 나중 뭐 인버터 쪽 하신 분이시면 아실 텐데 대부분 타이머 카운터 제로일 때를 인터럽트가는 PWM 인터럽트로 쓰고요. AD 컨버전은 뭐 제로가 아닌 경우에 동기화를 많이 하죠. 혹은 업다운 모드라면 그 제로일 때 AD 컨버전을 제로나 피리어드에서 많이 이렇게 ADC를 많이 쓰고요. 그 PWM 주기를 바꾸는 거는 이렇게 CMPA나 CMPB 조건에서 많이 바꾸죠. 너무 얘기가 간단하게 말했네요. 원래 살짝 이게 좀 심오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업다운 카운터가 예를 들어 간단하게 업다운 카운터가 있다면 그 PWM이 이렇게 보통은 업다운 카운트는 PWM 파형을 좌우 대칭형으로 발생시키려고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AD 컨버전을 이렇게 카운터가 있다면 이렇게 0일 때랑 피리어드일 때 주로 SOCA나 SOCB를 많이 동기화하고요. 그러니까 요 두 케이스 이렇게 많이 하고요. 여기에서는 요 네 개를 쓰는 거죠. 그래서 그 PWM 신호가 변환되는 부분에서는 그 대전력 스위치들이 스위칭하면서 어쩔 수 없이 시스템에 노이즈를 유발을 시킵니다. 하면은 그런 노이즈들이 AD 변환 결과에 아주 큰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피해서 서로 이렇게 하도록 많이 하죠. 그런 얘기는 나중에 뭐 제어 쪽 코드 설명할 때 한번 다시 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은 지금은 뭐냐면 스타트 오브 컨버전 A 이네이블, 스타트 컨버전 A 셀렉션 1이 뭐냐면 요거죠. 타임 카운터가 1일 때라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다음 거는 얘도 그 PWM 인터럽트랑 동일하게 이제 그 한 번, 두 번, 세 번을 고를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우선은 카운터는요. 이거는 현재 인터럽트가 몇 번 들어왔냐 카운터에 대한 얘기고요. 그 주기 내가 몇 번 들어올지 설정하는 건 요 밑에 SOCA 피리어드입니다. 여기에 내가 어떤 값을 설정해 놓으면 실제 그 카운팅이 될 때 인터럽트가 생긴다는 거죠. 현재 카운터 값이 몇 번 생겼는지는 이 SOCA CNT라는 걸 읽어보면 알 수가 있고요. 우선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죠. 그냥 SOCA 한 번 들어오면 바로 그냥 컨버전 시작하는 거.
일단 그런 거고, 그 다음에 ET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여기서 예, 음, 음, 이거 ET셀 ET 플래그 SOCA도 리드 타입이었나? 잠깐 앞쪽에 잠깐 보고 올게요. 아까 플래그 이거 ET 플래그의 SOCA나 SOCB도 리드 전용이네요. 그러니까는 내가 플래그를 제어를 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는 ET 클리어 비트로 얘를 독자적으로 각각 지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뒤돌아와서 여기서 그 클리어를 여기서 따로 이렇게 세 개를 1을 쓰면은 각각의 해당 그게 지워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정직하게 썼네요. 자, 그래서 일단은 내용은 다시 여기서 맞춰줬고요. 강의가 이게 두 파트로 나눠졌네요. 그래서 강의 첫 번째 파트는 그 오늘 정리하는 겁니다. 정리. 그 PWM1 그 각각의 PWM 자체의 설정과 관련된 거였고요. 지금 하는 이 강의는 그 PWM 인터럽트 제어하는 거, 그 이벤트 트리거 통해서 제어하는 거랑 그 AD 변환과 관련된 설정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단 TI에서는 그 SOCA나 SOCB를 인터럽트라고 설명하진 않고 있어요. 이거는 실제 PI 벡터 테이블에도 없거든요. 이거 그냥 PWM이요. ADC 동작이랑 연동되도록 하는 그냥 제어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그냥 편하실 것 같아요. 뭐 인터럽트라고 따로 막 발생하는 건 아니니까는. 그래서 요거까지 내용을 만약 이제 들으시면은 그 아까 그 코드로 돌까요? 아이고 이거네요. 으짜 코드. 자, 우리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강의 자료에 올려드릴 코드는 캡스톤이 아닌데 캡스톤 이렇게 넣었지? 캡스톤인가? 제가 아직 지금 제목을 바꿔줄 수 있겠네요. 여기 맞네요. 요 제 화면에 보이시는 이 코드가 담겨진 이름을 좀 바꿔야겠네요. 이 캡스톤이라고 있어서 좀 이상한데 여하튼간에 요 예제 요 코드 여기에 ADC 요거 돼 있고 PWM 이렇게 되어 있는 좀 정리 좀 해야겠네요. 별로 이쁘지가 않아서 여하튼간에 요거 또 PWM이랑 관련된 내용들인데 이 부분들을 따로 설명 안 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렸고요. ADC 관련된 부분이나 이제 지금은 인터럽트 플래그나 인터럽트 제어에 대한 소스 설정 이런 거 설명해 드렸잖아요. 이거는 이 PWM 안에 있는 인터럽트와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ADC 끝나고 다음에 PI인가 그런데 CPU 쪽에서 바라보는 인터럽트 처리는 또 틀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전체적인 시스템 인터럽트는 나중에 다시 설명해 드리고 오늘까지 내용을 좀 이렇게 컨트롤 슈트도 한번 띄워야겠네요. 컨트롤 슈터에서 그 인핸스드 펄스 모듈이라는 이 페이지가 PWM이랑 관련된 내용이니까 괜히 눌렀네요. 누르니까 다시 떴네. 여기 내용이 다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같이 병행하시면서 참고하시면서 이렇게 코드도 한번 해보시고 하시면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